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긴 말 안 할게요. 불장 분석입니다. 불장 분석. 불장도 그냥 불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실 불장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올라가기만 했으니까. 근데 지금 불장은 섭씨 36.5도 수준의 불장이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할 불장은 섭씨 100도가 넘는, 200도도 넘는, 그냥 사람 몸이 녹아버리는 정도의 불장을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대불장이죠. 그러면 자,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될 게 불장 분석이 맞출 확률이 높겠어요, 틀릴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틀릴 확률이 높죠. 상대적으로 틀릴 확률이 높은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의 틀을 뛰어넘을 정도의 압도적인 불장 가능성이 눈에 보여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녹화 버튼을 켰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좀 봐야 돼요. 자, 테더 도미넌스 차트이고요. 테더랑 비트코인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이고 음봉이 크게 박혔죠. 조금 크게. 그동안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들은 이제 양봉이 박힌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추세선은 이거랑 이거를 작동한 거다. 이게 여기가 비트코인 최고점 자리이고, 여기는 루나가 터지기 직전 자리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거를 작동했더니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 몇 주 동안, 2달 동안 몇 번 이탈 시도가 있었어요. 이탈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주봉 종가 기준으로 한 번도 이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탈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탈을 시도만 하고 이탈을 못하면은 이렇게 양봉을 주면서 몇 주 동안 하락장을 쳐맞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주봉 종가로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하락장이 아니죠. 상승장. 상승장도 그냥 상승장 정도가 아니라 좀 뜨거운 상승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 주봉 종가를 여기 밑에서 마감을 한다면, 이 추세선 밑에서. 그래서 요거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조건이 있어요. 이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조건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오른 적이 없거든요. 1년 만에 처음이죠. 이 구간 이후에. 한 8개월 만에 처음이네요. 도미넌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은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안 올라요.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도 알트코인들은 막 그렇게 올라간 종목은 소수죠. 다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놈들만 올라가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불장 느낌까지는 안 나요, 사실 지금. 그래서 일단 도미넌스가 얘가 멈춰야 돼요. 얘가 멈춰야 되고, 반대로 아까 봤던 테더 도미넌스는 내려가야 되고, 얘가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 큰 도미넌스 박스권이 있어요. 이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를 하면 안 돼요. 돌파를 하면 안 된다. 돌파하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 있지만 알트코인들은 그렇게 재미있진 않을 겁니다. 안 올라가거든요, 지금처럼. 물론 올라가긴 해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별로 안 올라가요. 이렇게 삼각수렴이 있었고, 삼각수렴 돌파하면서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일단 멈춰야 돼요. 그게 두 번째 퍼즐 조각이고, 자, 다른 것도 있어요. 또 다른 퍼즐 조각들이 필요합니다. 대불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대불장 분석이에요. 일반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틀릴 가능성이 높죠. 자, 세 번째 조건. 자, 여기 25.2K, 제가 계속 말한 중요한 구간이었죠. 25.2K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달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일단 돌파하는 분위기예요. 그 전에 여기에서도 저항받고 돌파하는 분위기인데, 요거를 돌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주봉으로 바꿔볼게요. 주봉으로 바꿨을 때, 자, 요런 식으로 초대형 주봉 역회된 숄더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돌파하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초대형 역회된 숄더를 돌파하면 여기까지 막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거죠. 30K를 넘겨버리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구간에서 막힐 수 있겠지만 매물대가 있으니까. 30K도 넘기고 거의 40K에 육박하는 상승이 가능해요. 요거를 넘겼을 때. 그리고 일단은 넘길 가능성이 높은 위치까지 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분석이니까 주봉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역회된 숄더로 분석을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요렇게 동글게 해가지고 커벤핸들 분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로줄 분석을 해도 되고, 수평 가로줄. 뭐로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넥라인은 똑같아요. 임계점은 똑같다. 어디?
여기다. 임계점은 여기로 똑같다. 그리고 이거를 주봉 종가로 넘겼을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물론 여기에서 한번 막힐 수 있습니다. 28K, 29K 정도에서 막힐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매물대가 잔뜩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또 넘기면 여기까지 또 이제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40K에 육박하는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서가 끝났냐? 아닙니다. 자, 이더리움이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270일? 270일 넘게 거의 300일 가까이 삼각 수렴을 하고 있어요. 300일 가까이. 굉장히 큰 규모의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상단부에 접근을 또 했습니다. 비트코인이랑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중요한 구간에서 비비고 있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 상단부에서 비비고 있고 이것도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봉만으로 보는 거는 조금 섣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봉을 본다. 주봉 종가로 이거를 돌파 마감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을 보든 이더리움을 보든 똑같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이 올라야 이더리움이 알트코인들의 대장이잖아요. 이더리움이 올라가기 시작해야 알트코인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스물스물 같이 올라갑니다. 이더리움이 안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은 안 올라가요. 비트코인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은 안 올라가도 돼요. 비트코인은 안 올라가고 횡보만 해도 되고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걸 터트리고 이 삼각수렴을 터트리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알트코인들 눈치 보고 있던 알트코인들도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겠다. 알트장이다. 알트코인들도 세력이 있죠. 세력들이 알트장인 걸 눈치채고 크게 펌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테더, 비트, 도미, 테더도 도미넌트죠. 도미. 그리고 그냥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분석을 했고 이 퍼즐들을 조합을 해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불장 가능성이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끝났냐? 차트만 보면은 요즘은 차트만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최근에 물론 차트만 보는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차트만 봐서는 안 통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트위터고요. 한글 번역을 하겠습니다. 한글 번역을 했을 때 이거 제가 설명 이미 드린 내용이에요. 보자. 산업복구 자금을 통해서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 1.3조 원 그거를 비트코인, BNB, 이더리움 및 기타 알트코인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조 원을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물론 매수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산업복구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매수 쪽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그리고 얘가 자신있게 창펑자오가 자신있게 트랜잭션까지 공개를 했어요. 1.3조 원 옮긴 거를. 이거부터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1.3조 원을 옮겨버렸습니다. 3월 13일에 이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요거는 매수를 했는지 하고 있는 중인지 아직 안 하는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할 방도가 없어요. 이게 끝이냐? 아니죠. 자, 요거는 시장에 미국이 돈을 얼마나 풀고 있냐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자, 요거가 사실 과거까지 볼 건 없고 코로나 때부터 볼게요. 코로나가 2020년도 그럼 2020년도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시장에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을 풀다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낮추기 시작했죠.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봤을 때 낮추기 시작했다. 낮추기 시작하다가 바로 저번 주부터 다시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을 했어요. 저번 주부터. 그쵸.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돈을 빨아들이다가 돈을 다시 풀었다. 이거는 시장에 풀린 돈이 투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6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6가지 근거. 자, 6가지 말씀드렸고, 자, 테더 도미넌스 하락 가능성, 추세선 이탈을 해야 함, 비트 도미넌스 횡보 OR 하락 가능성, 박스권 돌파하면 안 됨. 그리고 비트코인 초대형 역회절. 근데 비트코인 사실 안 올라가도 돼요. 안 올라가도 되는데 올라가면 좋은 거죠.
이더리움 초대형 삼각수렴.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게 알트코인 불장 신호입니다. 이더리움이 안 올라가면 알트코인 불장은 안 와요. 자, 다섯 번째. 바이낸스 CEO가 산업 복구 자금 1.3조 원을 풀었다. 1.3조 원 이거 장난 아니죠. 여기에서도 이건 이더리움 차트인데 여기 이때도 권도영이 1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3주 동안 3주일 정도 강력한 상승장이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냐? 아니죠. 미국이 또 시장에 돈을 풀었다. 1년 만에. 1년 만에 또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추가하자면 다섯 번째 부분에 추가하자면 플러스 런치패드. 런치패드 공지사항이 한 12시간 전에 떴습니다. 지금 이거 찍는 시점 기준으로. 그래서 런치패드로 이제 자금이 몰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시장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 자금 쏠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사실 시장 상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기에서 더 크게 섭씨 36.5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람 몸 녹여버리는 정도로 100도 정도로 그냥 올려버릴 수 있다 라는 부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불장 분석이에요. 이거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흔치 않게 단서들이 많이 모였어요. 퍼즐 조각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분석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